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도 펀드매니저TV 3월 14일 월요일 대주전자재료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잘들 보내셨습니까? 네, 제가 이제 셀트리온 한번 분석했고 이제 대주전자재료 한번 분석을 해볼 생각입니다. 대주전자재료는 제가 이제 작년 12월 중순경에 한번 분석을 해드렸는데 그 이후로 주가 움직임이 좀 가격이 많이 하락했죠. 그래서 많은 우리 친구분들이 대주전자 재료를 들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해야 될지, 가격이 뭐 크게 빠지지는 않았는데 많이 움직이지도 않고 박스권에 갇혀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뭔가를 좀 클리어하게 미래 비전이라든지 투자 전략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신 친구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유료 카페 회원분들 중에서도 대주전자 재료를 많이 들고 계시는데 향후 어떻게 해야 될지 저에게 많이 의뢰가 와서 우리 유튜브 친구들과도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애널리스트 자료가 그 이후로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나오지 않아가지고 추론만 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근접하거나, 또 제가 기업 탐방을 자주 가는 편인데 대주전자들은 최근에 연락도 못해고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여러 가지 내피셜로 한번 분석을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한번 같이 분석해 봅시다.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결론부터 한번 봅시다. 먼저 박스권이다. 기본적으로 동사는 박스권에 갇힐 것이다. 그러나 15만원 도달 시까지는 존버가 유효하다. 지금 9만원에서 8만원을 바닥으로 해서 10만원, 11만원을 이제 윗상단으로 하는 박스권으로 움직이는데 10만원, 11만원을 돌파하면 다음에는 15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포텐셜을 들고 있는 종목은 확실히 맞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모르지만 1분기 실적이 우리들이 생각한 만큼 숫자를 찍어만 준다면 2차전지 소재라든지 서프라이 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다시 한번 시장의 단기 리더로, 장기 리더가 아니라 단기 리더로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서 지금 팔 때가 아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습니다. 2차전지 시장 전체가 지금 조정 중이죠. 누구 하나가 튀어나올 수는 없습니다. 갈 때도 함께 갔고 빠질 때도 함께 빠지는 어떤 그 섹터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보통 20에서 25% 사이,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이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다. 그래서 너무 조바심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그냥 꾸준히 좀 들고 있든지, 아니면 좀 참기 어려우신 분들은 50% 팔아서 팔랑팔랑 어느 쪽으로 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죠. 그러나 이 종목 자체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있어 보지는 않기 때문에 당분간 박스권에서 갇힐 거고, 박스권 하단은 9만원, 8만원 정도, 8만 5천원, 상단은 15만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가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격 상승분 증가에 대한 속내가 제일 중요하다. 이제 갑과 을이라는 게 항상 있는데 소재와 그리고 배터리 3사 사이에는 갑과 갑의 관계, 동등한 관계이다. 즉 원재료가 오르면은 그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배터리 3사에게 전가할 수 있는 그러한 걸 알려주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이냐, 이런 것들은 아무도 장담을 못하죠. 누군가나 계약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1분기 실적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이 많이 박살이 났다면 동사는 배터리 3사에게 가격 인상분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한 그러한 속성을 보이는 거죠. 하지만 크게 실적이 미스를 나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준다면 어느 정도 증가를 했다, 이렇게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가격 상승분 증가에 대한 속내, 퀄리티를 측정하는 게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보여지죠. 세 번째, 전기차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테슬라가 이제 가격을 올리는데 지금은 조금 오르지만 만약 가격을 많이 올렸을 때는 당연히 판매량이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 여기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은 고가 전기차는 팔리지 않을 확률, 그렇죠? 유가 상승이 아무리 크더라도 네, 자동차 자체가 판매가 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이러한 것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글로벌 분석가들도 그렇고 투자가들도 그렇고
그렇게 크게 염려를 하고 있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일단 동의합니다. 따라서 1분기 실적이 매우 중요하다. 실적으로 동사가 증명하지 않으면 2차전지 관련 서프라이체인에 있는 기업들은 한 방 얻어맞을 것이다. 추가 하락이 전망되고 숫자로 증명 시에는 당연히 지금의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1분기 실적, 그 다음에 2분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가이던스. 그렇죠. 회사가 내놓은 향후 전망, 이 두 가지가 향후의 동사의 주가의 목줄을 채우고 있는 키포인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주가 추이 한번 봅시다. 13만원 하던 주가가 이제 8만 5천원대까지 빠진 후에 지금 8만 9천원, 9만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한 16% 정도의 수익률인데 조정은 크게 그렇게 왔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도 조정은 다 있죠. 대부분의 지금 조정은 전부 산이죠. 네, 삼각산을 이루는 그러한 가격 조정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동사는 나름대로 다소 평평한 완만한 조정을 이루고 있다. 그만큼 나름대로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시장에서 인정을 해준다고 볼 수 있죠. 동사의 수급을 한번 봅시다. 특별히 누가 뭐 사거나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죠. 외국인들은 매도보다는 매수가 좀 강하게 많이 나타나고 최근에 국내 기관도 매수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즉 A, B, C, D로 준다면 A- 정도 이 정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수급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사의 최근 공매도 추이를 한번 봅시다. 최근까지 잔량이 28만 7천 주로 그동안 43만 주까지 갔던 게 쭉 가라가면서 공매도가 물량이 추는 수급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를 분석하는데 우리가 꼭 머릿속에 염두해야 될 키워드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응급제 시장의 성장성은 과연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미 양극재라든지 소재 산업은 1차 성장성을 냈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고 박스권에 갇혔다고 그랬죠. 그리고 테슬라가 아무리 좋아도 제가 시대정신에서 이제 꺾였다. 추가 상승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나 아예 못할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제가 했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소재 가격이 상승했는데 지금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악영향은 정말 없는 것인가? 정말 상승분을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들에게 전가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속사정에 대한 측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을 때 2차 전지 이 기업 섹터 자체, 이 산업 섹터 자체는 대체 악영향이 있는 건지. 물론 유가가 상승하면 내연기관차보다는 전기차 쪽으로 매수가 도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그럴 것이냐? 아니면 둘이 동시에 다 죽을 것이냐? 아니면 역방향으로 갈 것이냐? 일시적으로 역방향으로 갔다가 죽을 것이냐?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깊게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실리콘 응급제가 많이 사용되는데 복합 산화물 형태로 사용되는데 이 산화물의 가격이라든지 향후의 사용량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이제 동사가 투자를 했을 때 그 레버리지가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향후의 중요한 키포인트죠. 그리고 동사의 가격 전가력에는 정말 한계가 없는 거냐 응급제 시장에 있어서도 이러한 것들을 머릿속에 넣고 동사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동사는 어떤 기업인가를 한번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동사는 4개의 사업부로 되어 있는 첫째는 전도성 페이스트를 만드는 것이 54%, 태양전지 전극재료가 6%, 자동차용 LED 형광체 14%, 실리콘 응급제가 11%. 결국 동사는 태양광에 사용되는 전도성 페이스트를 만드는 게 기본 주력이고 최근에 먹고 사는 것은 미래 성장중 실리콘 음극재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죠. 그러면 전도성 페이스트라는 건 뭔가? 페이스트는 우리가 풀이란 뜻이죠. 바르는 풀 있지 않습니까? 전도성 페이스트, 즉 금속 페이스트라는 거죠. 이렇게 끈적끈적한 풀처럼 생긴 것을 바르거나 이렇게 발라주면 거기에 전극이라든지 어떤 그 전자의 움직임, 전류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촉발시켜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전도성 페이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은이나 알루미늄, 금, 납 등의 금속을 페이스트 상태, 우리 풀처럼 만든 금속성 안료로 태양전지와 각종 IT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 이것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발라주면
전류가 잘 흐른다든지 다른 물질에 비해서 딱 떨어지지 않고 전류가 잘 흐르게 풀처럼 접합해주는 그러한 어떤 기능이 있는 소재가 전도성 페이스트입니다. 이것을 54% 만드는 거죠. 전도성 페이스트 하나로 일반적인 유동성이 있는 수제 영역에 금속 불말과 바인더 등이 분산된 상태로 어떤 복합재료 형태로 되어 있답니다. 금속성을 잘 나타내는 태양전지를 비롯한 각종 전극을 만든다든지 스마트폰 안테나, 디스플레이, 나노잉크 등의 이러한 전도성 페이스트가 적용이 되는 물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동사는 방전 용량과 초기 효율 및 용량 유지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실리콘 음극재 복합산화물, 이 단어 정말 중요하죠. 동사를 이해하는데 실리콘 음극 복합산화물 SIMGX, SIOX를 유일하게 상용화해 지난 2019년부터 LG에너지솔루션에 세계 최초로 공급을 시작했다. 그러면 동사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는 LG에너지솔루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뭘 납품하느냐? 실리콘 음극 복합산화물, 실리콘 음극재 중에서 최고급 실리콘 음극재를 납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실리콘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가 4개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 SK머티리얼즈, 한솔케미칼, 그리고 BTR이라는 이 회사인데, 대주전자는 주로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을 합니다. 최근에 SK온과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SK머티리얼즈는 당연히 SK온에 납품을 하겠죠. 한솔케미칼은 삼성 SDI가 주로 주력이고 SK온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실선은 BTR이라는 기업은 중국의 CATL에 납품을 하고 있고 삼성 SDI와 서로 협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전자전은 LG에너지솔루션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업이고 SK온과 상위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리콘 음극재에 CNT라는 도전제를 적용하면 배터리 특성 개선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열 전도율, 전기 전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순수하게 이렇게 흑연을 사용하는 음극재지 않습니까? 이것이 열 전도율이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전기 전도율이 제일 낮고, 그 다음에 다양한 화합물을 사용한 것들이 전도율이 좋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많은 그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좋은 자료를 많이 만드는, 순수하게 흑연만 사용했을 때, 음극재가 주로 흑연이 사용되는데 흑연만 사용할 때 음극할 물질 음극의 저장 용량은 372A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실리콘 산화물을 100%를 사용하면 1715A로 몇 배가 증가합니까? 361배가 증가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터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흑연 90%와 실리콘 음극재 10%, 또는 흑연 95%에 실리콘 음극재 5%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한다는 거죠. 5% 실리콘 음극재를 5% 사용하면 저장 용량이 439A, 10%를 사용할 때는 506A, 이런 식으로 저장 용량이 늘어난 거죠. 또한 음극재의 상대적 두께도 얇아지는 거죠. 얇아지면 충전이 빨리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흑연만 사용할 때는 1이라고 쳤을 때 흑연 95%에 실리콘 음극재를 5% 사용하면 0.85로 두께가 낮아지고, 실리콘 음극재를 10% 사용하면 0.73, 실리콘 산화물을 100% 사용하면 0.22로 두께가 매우 얇아지는 거죠. 이렇게 얇아진다면 충전이 빨리 되는 특징이 있지만 또 터질 염려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5% 정도, 올해 5% 정도, 내년에, 그 다음에 그 후년에 10% 차츰차츰 늘리면서, 실리콘 산화물을 늘리면서 터지지 않는 기술을 만드는 게 최근 음극재의 개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동사의 주가 하락 원인을 보면 가격 조정이 나타났다. 2차전지 섹터 전체 가격 조정이 나타났죠. 그동안 많이 오른 주가에 대한 되돌림 현상이 나타났다. 조정이 일어났다는 거죠. 대주전자재료가 2021년 229.5%가 상승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마이너스 16.3%가 하락을 했고요. 에코프로비임은 294%가 작년에 상승을 했고 올해 31.8%나 조정을 받았습니다. LNF는 313%가 상승하고 조정을 16.5를 받았죠.
LNF하고 대주전자재료는 조정이 비슷하게 올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노 심소재는 23.1%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LNF하고 대주전자재료는 나름대로 이제 재료가 있는 거죠. 에코프로 BM은 대주주 이동채 회장 이야기가 시장에 나오면서 얻어맞는, 그래서 2배 정도 하락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작년에 220%, 294%, 300%, 180% 이렇게 크게 상승한 것에 대해서 대꾸받고, 즉 가격 조정이 일어난다. 이건 당연하고 좀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리고 올해 16%, 31% 빠졌는데, 이 정도는, 특히 16% 정도면 올해 뭐 적게 빠진 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이제 과연 반격을 얼마나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동사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동사의 피해 그룹들의 주가 하락을 보면 삼성 LCD 26.6%, YTD라는 것은 올 1월 1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를 말합니다. LG화학 23.3, 이노베이션 17.4, 포스코 케미칼 30%, 에코프로비움 아까 30 몇 프로 봤죠? LMF도 15.9, 일진머티리얼 36.8, 서로스 첨단 소재 32.6, 동화기업 29.9, 첨보 16.7. 뭐 특히 이 동박업체들이 제일 많이 하락을 했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해액을 만든 기업들도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섹터 전체의 모습을 봐서는 대주전자재료의 하락률은 그렇게 크지가 않다.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하락의 이유는 이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 훼손 가능성. 뭐 이것은 당연히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는 전기차 가격 상승 시, 지금은 좋은 거죠. 전기차 가격이 상승됐으니까 내연기관차가 잘 나오지도 않고 서프라이 체인의 문제, 반도체 문제로 문제가 있으니까 전기차를 많이 타는데, 전기차도 이제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반도체가 많이 생산되지 않으면서 좀 문제가 발생을 했죠. 중국은 자체 시장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들이 많이 생산되고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서프라이 체인을 정확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최근에 늘어난 모든 생산량은 주로 중국과 테슬라에서 이루어지고, 반면에 북미와 유럽에서는 LG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 3사라든지 그 다음에 반도체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판매량이 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현재 전체적으로 2차전지 서프라이 체인에 속한 기업들에게 일단은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튬 가격을 봅시다. 네, 이렇게 상승을 했네요. 그렇죠? 니켈 가격도 당연히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네, 코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발트 가격도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만간 가격도 살짝 오른 후에 만간은 살짝 조정을 받아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배터리에 들어가는 모든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했다. 문제는 상승한 그 부분을 배터리 3사에게 전가를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전가를 할 수 있나,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투자 포인트인데, 이게 1분기 실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1분기 실적을 까보면 가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가를 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익의 훼손이 일어났는지, 이 부분을 추적을 해보면 값과 의뢰 관계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1분기 실적 추정에서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배터리 생산량이 앞에서 이야기한 중국 기업만 증가하고 한국 기업은 미미했다. 그래서 동사처럼 LG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을 한 회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업체별 출하량을 보면 CATL은 MOM으로는 42%를 하락했고 YOY는 28%. 그렇죠? BYD는 YY로 195%, MOM으로 6%, 파나소닉은 YY로 12%, MOM으로 마이너스 28%, LG 에너지 솔루션 MOM으로 71%는 하락을 했죠. 네. 그 다음에 SK연은 마이너스 45%, 삼성 SDI는 마이너스 49%. 이처럼 배터리 판매량이 줄면서 충격을 그 한국 기업들이 좀 많이 받았던 게 아닌가. 중국 기업은 그렇게 줄지 않았는데 한국 기업이 많이 준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관련 기업들의 주가 조정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또 1월은 LF 배터리 침투율이 글로벌적으로 35.8%인데 MOM으로는 16.5%나 상승했죠. LF 배터리가 살짝 침투율이 높아가고 있다. 3원계 배터리가 이제 여러 문제적으로 배터리가 잘 소재라든지 이런 가격도 높고, 그러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성장률은 없었던 것 같아요. 미국은 13.3%나 상승을 했네요. YY는 미국이 13.3% 침투율이 13.3%, 글로벌적으로는 35.8인데 미국은 13.3, 중국이 51.8%, LFP 침투율이 제일 높네요. 유럽이 0.1%, 유럽은 거의 3원계만 쓰고 있다. 미국은 테슬라 때문에 살짝 쓰고 있는 것 같고, 결국 LF 배터리 쪽으로 많은 성장력이 조금씩 생긴다면 중국 기업들이 다 모든 수혜를 받을 것이고, 한국 기업들은 좀 소외되는 그러한 모습.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연의 최근 가격 조정의 빈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전망을 보면 1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수익성 악화나 이런 것들을 고객에게 잘 전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1분기 실적은 생각만큼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4월 실적 시즌을 통해 배터리 서프라이 체인의 수익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광물자원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여기서는 현재 국내 애널리스트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익이 많이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항상 우리가 뒤통수를 맞는 것은 이렇게 원자재 가격 상승 부분에 대해서 전가를 할 수 있다, 충분히 가격 이익 손실인 훼손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해 놓고 막상 뚜껑 까고 열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훼손이 돼서 이익이 예상을 비트하지 못하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어닝 샥이 나오는, 충격이 나오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3분기 말로 갈수록 여러분들이 애널리스트의 이 종목뿐 아니라 다른 2차전지 관련 자료들이 나왔을 때 애널리스트는 이미 방문해서 뭔가를 캐치하면 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정말 잘 체크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그러한 준비성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뉴트럴하게 봅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문제가 없다고 말할 때는 항상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2023년부터 실리콘 응급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은 우리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이죠. 이제 배터리의 특성 개선 방향은 에너지 밀도에서 퀄리티로 진행 중이다. 2023년부터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은 충전 시간 단축과 에너지 밀도 개선을 위해서 실리콘 응급제 채택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 용도도 2023년 5%에서 2024년 10%까지 늘릴 그러한 전략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에너지 밀도 향상을 위해 양극의 하이 니켈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죠. 양극재에서 하이가 811, 9, 0.5, 0.5 이런 식으로 양극재를 숫자를 높이는, 밀도를 높이는 쪽으로 시장 기술이 진화하고 있는 거죠. 이때 음극재 쪽에서 리튬이온 수용 능력 증대와 함께 이들이 이러한 양극재가 올라간 만큼 음극재에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가 적용이 돼서 이러한 양극재 에너지 밀도에 대비를 해줘야 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양극과 음극이 서로 동시에 뭔가 캐퍼라든지 질이 퀄리티가 높아져야 되는 거죠. 리튬이온 전지에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음극재는 흑연은 수명은 긴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론상 저장 용량이 372A로 낮아서 g당 에너지를 저장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오래 탈 수 없고 빠른 충전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흑연을 사용하는 대신 실리콘을 사용하면 3579A의 높은 이론적 용도 100%다 사용했을 때 낮은 방정 전이 무독성 성질을 띄어 음극재로서 활용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렇죠? 무독성 성질. 그렇군요. 네, 실리콘은 무독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실리콘 음극재는 10%만 섞어주더라도 저장량이 기존의 흑연 100%가 사용되는 음극재 대비 30에서 40%가량 저장 용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10%만 섞어도. 이렇게 아주 좋은 재료가 실리콘 산화물인데, 문제는 이제 터지지 않게, 이게 올라가면 터진다고, 부피가 팽창해서 이것을 방지하는 기술이 또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긍정적이죠.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죠. 꼭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흡수력이 좋아서 작은 크기라도 빠르게 흡수하니까 이제 충전 시간이 단축되는 거죠. 그렇죠? 네, 측정이 단축되고 그 다음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실리콘 응급제를 많이 추가하더라도 한 대당 20에서 40만 원 정도가 올라가는데 이 정도는 이제 충분히 감수를 해야 되고 배터리 충전 시간을 30%나 올릴 수 있다면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그러한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 실리콘 응급제 시장 규모가 확대가 되고 동사가 여기에 증설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늘어나는 건데 우리가 에코프로 비행과 LNF에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장을 증설하면서 결국은 이게 수익으로 돌아오더라. 이런 것을 우리가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음극재 시장에서도 양극재보다 한 발 늦게 증설에 나서고 있지만 좋은 스탠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사는 전 세계 실리콘 응급제 시장 2025년 약 5.5조, CAGR 약 233%나 증가하는 그러한 큰 시장으로 가는데 규모까지 급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이게 테슬라 진영을 뺀 비테슬라 진영을 기준으로 한 거죠. 테슬라 진영이 지금 50%를 차지하고 있고 비테슬라가 한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테슬라까지 한다면 약 11조 정도 시장이라는 거죠. 동사는 향후 가파르게 증가할 전기차 배터리용 실리콘 응급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증설을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돈을 CD 전환 자체 투자를 받은 거죠. 동사의 실리콘 응급제 생산 능력은 21년 0.1만 톤에서 25년 1만 톤으로 몇 배입니까? 그렇죠? 만 배가 아니라 만 배, 천만 배가 오르는 그러한 아주 큰 어떤 응급제 생산 능력의 캐파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중장기 캐파가 증설 목표치를 감안하면 실리콘 응급제 부분 매출 비중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는 것은 당연하죠. 2022년 실적은 매출액 2,419억 그리고 영업이익 300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작년에 한 175억 했으니까 올해 2배 정도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300억에 지금 1조 한 2천억 정도이니까 한 40배 정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네요. 이 정도는 좀 비싸긴 하지만 시장이 커지고 또한 공격적으로 증설이 이루어진다면 영업이익이 24년, 25년 더 커질 수 있으니까 미리 선반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조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게 한 15조 정도, 15만 원 정도 하면 2조 정도 되지 않나. 이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 영업이익 추이 한번 봅시다. 작년에 이 매출액 1976억에 영업이익 170억, 올해는 한 2800억에 한 30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이고 내년에는 또 이제 500억 정도, 그 내년은 1000억 이렇게 이익이 곱으로 늘어나는 베이스가 굉장히 커지는 그러한 레버리지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는 지금 85,000원에서 10만원을 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을 뚫을 수 있는 천장을 뚫을 수 있는 것이 1분기 실적이다. 1분기 실적이 어떤 에너지 가격 상승이나 소재 가격 상승 모든 것들 다 감안해서도 예상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15만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만약에 어닝 샥이 나오면 얘는 7만원으로 하락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이제 바닥에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일 건데 당분간은 3월 말까지는 애널리스트들의 동사나 또 동 섹터에 속한 다른 유사 기업들, 피어 그룹들을 분석한 자료들을 계속 서칭하면서 포커스를 맞추고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론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SK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그 다음에 LNF,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의 1분기 영업 실적이 예상을 상회할 것인지 쇼킹할 것인지를 추정하는 것들을 보고 대주전자재료에 대해서 자료가 없더라도 자료가 쓰지 않더라도 이것을 추론해서 맞추는 그러한 능력이 최근에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10만원까지는 버텨봅시다. 10만원까지 버티면 한 30% 정도 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버티는 그러한 전략 70%를 가지고 15만원까지 버텨보는 전략 이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놓고 움직이지 않아서 늪속에 빠진 것처럼 고민이 많은 우리 친구분들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3월 말까지 집중해서 타 종목들에 대한 실적 분석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4월 초 정도에 다시 한번 동사에 대한 분석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즐겁고 멋진 한 주, 대박나는 한 주,
그런 멋진 한 주가 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